안녕하세요. 데이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달러 환율이 오를 때 실제로 우리 생활과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 단계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부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1달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원화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면 같은 1달러를 사는데 200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의미예요.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보통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 감소로 달러 유입이 줄 때, 전 세계가 위험을 피하려 달러를 더 보유하려 할 때,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원화에 대한 신뢰가 줄면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2부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직격탄.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수입품 가격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 같은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해외 물건이 더 비싸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원유, 천연가스, 곡물, 반도체 원자재, 자동차 부품 같은 수입품입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곧바로 전기료, 휘발유,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번집니다. 이게 바로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환율 상승이 생활비 상승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고리인 셈이죠. 3부. 그럼 수출 기업은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이익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삼별전자가 한 달러짜리 제품을 팔면 환율이 1200원일 땐 1200원을 벌지만 1400원이면 200원 더 버는 셈이죠. 그래서 자동차, 전자, 조선 같은 수출 중심 기업엔 단기적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부품 소재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죠. 또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해외 소비자 입장에선 한국 제품이 비싸졌다고 느껴 수출량 자체가 줄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 상승 수출 호재는 단기 효과에 불과합니다. 4부 외국인 투자, 주식시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에서 자금을 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달러로 바꿔나가면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고 원화는 더 약세로 밀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면 달러 자산은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강세장, 원화 약세장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워져 고급 상업용 부동산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생깁니다. 5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환율이 오르면 나라 전체의 무역수지, 소비, 물가, 금리의 연쇄 효과가 생깁니다. 무역수지, 수출품은 유리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이 뛰면 제조 원가가 상승합니다. 결국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소비 감소,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수입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다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고 내수 경기가 위축됩니다. 금리 인상 압력.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기업과 가게 모두 타격을 받죠. 6부. 우리 생활 속 체감 변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일상에서도 바로 체감이 됩니다. 해외여행 비싸집니다. 항공권, 숙박, 카드 결제 모두 달러 기준이니까요. 해외 직구 가격도 오릅니다. 해외 유학, 송금 비용 증가, 수입 식품, 의류, IT 제품 가격 인상. 반대로 해외로 돈을 벌어오는 프리랜서, 유튜버, 수출업자는 환차익을 봅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버는 사람은 유리하고 달러를 쓰는 사람은 불리해집니다. 7부.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할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환율 급등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합니다. 시장 개입,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풀어 달러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정책, 기준금리를 인상해 자본 유출을 막습니다. 수입 규제 완화, 원자재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일시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결국 수출 경쟁력, 외환 보유액, 물가 안정 등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죠. 8부. 미국 금리와의 연동. 달러 환율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달러로 몰립니다. 이때 신흥국 통화, 특히 원화는 약세로 전환되죠. 따라서 한국이 금리를 충분히 따라 올리지 못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힘이 작동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달러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경제 체력, 대외 신뢰도,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잠시 웃고 수입과 물가는 울고 소비는 움츠러듭니다. 결국 환율은 모든 경제 주체가 연결된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가게, 회사, 여행 계획 모두 환율 한 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이 환율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